우리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실미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현대사에서 실미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그 연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이제 사건의 어떤 그 좁은 의미의 그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까 그게 그러면 현대사의 큰 맥락 속에서, 남북 관계 속에서 또는 분단 정치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거를 그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KFN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2019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최종회를 전해드립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이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실미도 사건과 관련한 연구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실미도 관련 자료는 정부에 의해 폐기되었고 나머지 자료 역시 외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서류를 없앴기 때문에 어디에서 죽였다는 그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지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군 부대에서 사살을 했다니까 말씀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국가기구가 법령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움직이면서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저 같은 역사학자 수백 명이 찾아도 못 찾을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논문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조사 보고서만 나오고 자료가 꽁꽁 묶여버렸죠. 우리는 실미도와 관련된 군사재판 기록을 공개하면서 대중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대사에서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과제가 놓여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실미도 문제를 기관병과 공작원 간의 다툼으로만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또 기관병의 그런 그 대립이 사건의 그런 그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두 집단을 성과 악의 그런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나눈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가와 또 개인의 그런 대립 축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고 싶거든요. 또 당시 기관병들이 공작원들을 혹독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들 모두가 국가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병, 그 실미도에 그 끌려온 특수부대원들을 국가가 당연히 위험시하고 뭐 저 살인자다, 중죄인이다 뭐 이제 하면서 그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고, 또 이분들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분단 체제의 희생자고 국가에 의해서 그런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며 당당히 인터뷰를 했던 청년 김신조 역시 남북 분단 체제가 낳은 시대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그런 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한쪽 편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기관병과 훈련병을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함구하고 다 모두들 쉬쉬하고 언론이 다 통제된 상태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제대로 해야죠. 우리는 국가를 향해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 말입니다.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4명의 실미도 공작원 사형수에 대해서는 유해를 반드시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형이 되면은 당연히 시신이 가족들에게 그 인도특위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실미도 부대를 만들 때 그거 사형당한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사형수는 시신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법무부가 반대해서 사형수들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정작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당한 분들의 시신이 인도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971년 군사재판 기록을 분석한 한홍구 교수는 유해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해서 이게 왜 그 시신 인도가 안 됐지 하고 명단을 찾아보니까 사형수 명단에 빠져 있어요. 사형 그 명단에 빠져 있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고, 이거를 시신을 인도를 안 했다면 그건 중대한 범죄일 겁니다. 국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절차의 공개 원칙, 또 법치 국가의 원리를 이렇게 보장하는 방안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미도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가족 등에게 이제 구속 사실 등의 통지를 안 했었죠. 그래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미도 공작원들은 가족이라든가 변호인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가 되었습니다.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또 자신을 변호할 그런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사형 집행 시에도 사형 집행의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신 인도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또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그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침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다큐를 통해 실미도를 기억하는 이들이 참담한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불쌍한 우리 오빠,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끝까지 뛰어서 오빠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조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4명이나 감옥에 보낸 나라니까 과거사가 안 된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많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 된 게 트라우마 부분이에요.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 합쳐봐야 한 10년 정도밖에 나요. 지금도 솔직히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중에 트라우마란 말을 이해하는 분들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뒤늦게 만들어지는 거지만 자국 정부가 과거에 자기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했었던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것으로서는 최초의 치유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작원뿐만 기관원 그리고 또 민간인 피해자들까지 다 합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실미도 사건이 일부 정권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모든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문제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얼마나 한에 많이 얽혀 있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사실 이렇게 눈물 나고 이런 걸 되게 참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늘 그게 직업인데 환자 만나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분들 만나면서 그랬어요.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느껴야 될 정도의 너무 서러운 인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저한테도 많은 고민과 어떤 숙제를 남겨준 그런 이번에 면담과 평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작지만 실질적인 부분부터 이들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적었던 보상 문제 역시 실태 파악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유의 대상, 그리고 물질적인 배보상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 실미도 사건이 국방부 과거사위에서는 조사가 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실화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 이제 극히 일부만 그 손해배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그 처리가 돼서 기관병 피해자들도 일정하게 명예회복과 금전적인 배보상, 그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관련 자료의 공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의문점이 있으면 나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목소리를 내는구나.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군사주의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방부나 이 국가가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자료가 공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유가족들도 접근이 돼야 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그 죽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알려면 자료 공개부터 돼야죠. 한마디로 이제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히 실제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일부러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없이 현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냉전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아픔의 역사 속에 그런 그 진실을 어루만질 그런 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실미도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당시의 진실. 시대는 바뀌었고 진실을 향한 노력이 더디지만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실미도의 그날이 바로 우리의 손에 의해 쓰여졌고 기록됐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꽃다운 청년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네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부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없었던 기관병들과 공작원 유가족, 그들의 눈물을 국가가 나서서 닦아주십시오.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실미도의 진실 찾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